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4시 38분입니다. 요사이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은 이미 집권 세력 정도가 아니라 점령군 사령부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그런 꼴을 못 보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하루는 매우 아찔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또 탄핵 소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국정 공백이 생길 뿐만 아니라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세력이 장외에서 대결해가지고 내전적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나마 오후에 가니까 이런 역풍을 예상했는지 일단 보류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탄핵 소추 카드를 그냥 쥐고 있습니다. 망고의 진리가 되는 한국의 속담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지금 민주당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 반사작용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헛발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오늘 동아일보 논설위원 송평인 씨가 자신의 칼럼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당 더 욕심 부리면은 뼈다귀 놓친 개꼴 된다. 뼈다귀 놓친 개꼴이 되겠느냐. 송평인 씨는 이 법조 기자를 오래 해서 어떤 사물을 법적 관점에서 쉽게 푸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1인자 되는 논평가일 것입니다. 요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배후의 원탁 회의 세력은 올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든 뭐로든 임기 전에 끌어내려야 한다는 말을 거침없이 해왔다. 그런 민주당조차도 예상할 수 없었던 윤 대통령의 우스꽝스러운 계엄으로 민주당은 바라던 조기 대선의 목표에 거의 다가섰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점에서 더 이상의 정치적 완력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탐욕을 부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 소추하거나 아예 국무회의를 정지시키기 위해 남아있는 국무위원 15명 중 5명을 탄핵 소추한다면 모두에게 불행한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대통령처럼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아니면 총리 등 기타 공직자처럼 과반의 동의만 얻어도 되는지 헌법적으로 불명확하다. 따라서 민주당이 과반의 동의만 얻어 탄핵 소추한 뒤 한덕수 권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선언해버리면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민이 양쪽으로 나뉘어 서로에게 실력을 행사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내전적 상태입니다. 어렵게 한덕수 대행체제를 만들어서 외국과 정상적인 지금 대화의 통로를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민주당이 또 대행체제를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면은 이 자체가 이것도 일종의 내란 아니겠어요? 대통령에 의한 내란이나 국회에 의한 내란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엄격한 법적 잣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요새 내란하기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송평인 씨가 지적하고 있는 이 부분, 국민이 양쪽으로 나뉘어 서로에게 실력을 행사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민들이 서로 실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폭력을 행사한다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에 대해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는 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는 안 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된다고 하는 것도 다 아전인수적인 해석일 뿐이다. 헌법으로 가장 명확한 사실은 권한 대행의 권한 행사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 헌법은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 놓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런 게 없다. 미국은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덕수 권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법적인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게 핵심 중 핵심입니다. 지금 탄핵은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것이 하등 헌법 위반이라고 못을 박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탄핵 소추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탄핵 소추 대상이 안 되는 걸 가지고 탄핵 소추 시켜놓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일단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한국은 양쪽으로 그냥 쪼개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점령군 사령부 행세하는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법적인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헌법학자들이 대체로 권한대행의 권한은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학설일 뿐이다. 역사적 경험이 축적된 상태에서 진지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학설도 아니다. 권한대행이 재임하는 시기는 공위, 그러니까 공백 상태여서 얼마든지 국가적 비상사태가 날 수 있다. 그런데도 권한대행의 권한을 헌법적 근거도 없이 선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선 자박이 된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아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권한대행은 국군 통수권 행사를 제대로 하면 안 된다고 미리 무슨 못을 박아 놓던지 하면은, 그러면은 전쟁 지휘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권한 대행인 것입니다. 그 권한은 대통령 권한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지,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하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의 가장 핵심이 정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권한대행은 수권이 국민들로부터 직접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권한 행사를 자제하도록 권고받을 뿐이다. 이건 아무런 법적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5명을 동시 탄핵해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진다면 그 자체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된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소집되었지만은 심의는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어서 찬반 의견이 법적 의미를 지닌 것도 아니지만은 총리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따라서 국무위원들에게는 법적인 탄핵 사유가 없다. 그런데도 국무위원들을 탄핵해 국무회의 개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서 법적으로 접근하면 이런 결론에 이른다는 겁니다.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내란에 동조했다, 즉 비상계엄령 선포에 동조했다는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탄핵을 시켜버린다면은 바로 그것이 국무회의 앞으로 국무회의 개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가지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헌문란, 일종의 내란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란죄에는 형법상 최광의의 폭력 개념이 적용된다. 대부분은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재판에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자체를 폭동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했다. 국헌문란을 위한 폭동이 내란죄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폭동에는 민간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비상계엄령이라는 그 법적 행위 자체가 헌법을 위반했을 때도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만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내란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권 행사도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만은 법적 사유도 없이 국무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내란죄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의 내란 시도도 국회의 내란 시도도 국민은 주권자로서 막아야 한다. 필요하면 저하권을 행사했으라도 만약 민주당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행할 때는 국민 전부 다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극복했다.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원하는가. 더 이상의 정치적 완력을 행사했다가는 뼈다귀를 물고 다리를 건너던 개가 물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그 뼈다귀까지 얻겠다고 짖는 바람에 물고 있던 뼈다귀까지 놓치는 개꼴이 될 수 있다. 욕심 그만 부리라는 겁니다. 지금 탄핵을 통한 질서 있는 퇴진이 이루어질 때 그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민주당이다. 퇴진이 무질서해질 때 민주당에 돌아올 이익이 무엇인가? 조기 대선으로도 불안해서인가? 각박하고 탐욕스럽기가 그 대표를 닮아간다. 잘 쓴 칼럼입니다. 이걸 읽어보면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탄핵 소추해가지고 직무 정지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일종의 내란이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저항권 행사를 해야 된다. 다 들고 일어나야 된다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잘 쓴 글은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